자, 미국 조지아주에서 긴급 체포돼서 구금돼 있던 이 우리 국민 316명 어제 전세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구금자들의 악몽 같은 구금 생활 이 속속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구금 시설에서의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있는 게 물이었어. 숨을 먹으니까 그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 근데 화장실이랑 그런 게 좀 힘들어. 샤워실이 다 개방돼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알몸이 보여. 이렇게 불안하죠, 한국인들은.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한테 건의를 하니까 걔네가 좀 이제 인종차별을 거기서 하더라고. 눈을 찢는다든지 갑자기 줄 서라고 하더니 막 채우더라고, 좀 새벽에. 자, 모두가 아시다시피 일을 하러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당한 아주 황당한 상황인데 문제는 저것뿐이 아니라고요. 권상희 평론가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구급된 근로자들 이 수갑과 발수갑 채워졌다고 하고요. 죄수복도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머그샷까지 찍게 되면서 중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숙식하는 곳에 변기가 있어서 생리 현상을 제때 해결하기 어려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네. 매 식사 거의 쓰레기에 준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식사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음식이 엉망이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체포 당시와 구금소에 있는 동안 통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들 모두가 영어에 능통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황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인 줄 모르고 서명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처방약을 제때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지금 이 구금소에서 소화제 정도만 처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되는 관절약이라든지 매일 아침에 복용해야 되는 고혈압약을 제때 먹지 못해서 이 고생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옥 같은 시간을 겪은 이 근로자들 이번 일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근로자들의 구금이 풀리자마자 지금 러트닉 미국의 상무장관 제발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 사태에 미국은 책임이 없다 이런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또 논란이죠. 그런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미국에는 이 조지아 공장을 짓기 위한 설비 인력이 없다. 임시 비자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극단적인 이민 단속 정책을 과연 펼치고 있는 이유, 미국이 우리한테 그러는 속내는 따로 있는 건지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국내 문제인지 네. 아니면 한미 간의 마찰의 문제인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미국 국내 문제라고 하면 100만 명을 추방을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예. 하루에 3,000명씩을 지금 추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검거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면 그 일환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미국 국내 문제인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져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이렇게 구금이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나서 갑자기 비자 문제를 꺼냈습니다. 비자 문제,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비자 문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왜 러트닉이 지금 비자 문제를 이 시점에 갑자기 꺼냈을까? 한국에 계속 비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전에 연락을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카운터 파트너가 우리 산업통상 장관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비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지를 또 밝혀줘야 돼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렇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이 러트닉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의 지금부터 협상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협상의 하나의 수단, 하나의 카드를 쓰기 위해서 비자 문제를 꺼낸 것이 아닌가. 비자 문제를 한국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케이스를 적용을 해주는 대신 지금 러트닉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을 네. 전부 다 이게 러트닉의 주장이고 러트닉이 오늘 비자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3,500억 달러를 전부 다 현금으로 달라. 현금으로 주고 어떤 용도 같은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그리고 이 원금을 회수하고 나서는 90%, 그다음부터 생기는 소득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예. 이것을 지금은 요구를 해서 협상이 막혀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무장관이 비자 문제를 꺼내고 투자금 문제를 같이 꺼내는 것은 예. 서로 연계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대응이 절대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국권 평론가도 지금 비자 문제가 결국 이 협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또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물론 어떤 상황이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유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실현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미국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 이제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 가서 또 공장도 지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 김진욱 그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제2의 이런 일을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워킹 그룹까지도 만들어서 예.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비자 어떤 그 E4 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H1 비자 같은 부분들을 새롭게 우리 쿼터를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간에 이루어내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B1 비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와 미국 측이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B1 비자가 단기 비자로서 이 회의라든지 또는 이 설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육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측의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 B1 비자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하는 그런 그 어떤 역할들 그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는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예. 지금 이제 그 미국 측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비자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였고 네네.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기업인들이 예. 우리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마다 이 비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그래야 미국에 대한 투자 문제라든지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했었는데 예. 그 사이에 이 부분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전화 위복의 기회를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직접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직접 투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